현재 해외 네티즌의 포스팅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면서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조차 한국을 보면서 한국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참 운이 없는 나라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는 최근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세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BTS에 관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관련 이슈 피드가 계속 올라오는 와중에 한 외국 네티즌은 한국에 대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저렇게 나라 위치가 안 좋을 수가 있냐면서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둘러싸고 있으며 미국까지 압박한다며 잠깐 쉴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동조를 했는데요. 예로부터 당군이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지진이나 해일 피해가 없는 국가이므로 좋은 터에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같이 주변국들을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면서 우스갯소리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위치는 그야말로 던전이며 이웃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1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주변국에 비해서 땅 크기가 많이 작은 나라인 한국은 그만하면 칭찬받으면서 주변국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황당한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가 혼란해지자 주변국들은 한국을 물고 늘어집니다. 각 나라별로 경제가 잘 돌아가며 위정자들이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때에는 한국과 같이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때리기를 함으로 해서 시선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이 당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한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한국이 그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국은 한국을 외롭게 한다. 동북아의 외로운 늑대가 운다고 표현한 한 외국인은 한국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정상적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한국은 팬데믹 사태 초반에 중국과 가까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만 질병본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팬데믹 사태를 기적과 같이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한국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도 있는데 다른 주변국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인데요. 실제 많은 외국 국가들은 한국에 너도 나도 코로나 관련해 방역 도움을 요청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정작 엎어지면 코다할 주변 나라들은 제대로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크루즈 사건 때 많은 외국 전문가가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받았으나 끝까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한국에 진단키트 문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진단키트 수입 등의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지 않아서 PCR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본의 외교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와주겠다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에 일본은 산발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한국 외교부 말을 듣고 그것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누구보다도 한국에 도움이 필요했을지 모르는 국가입니다만 특유의 이상행동을 선보입니다. 어느새 중국은 셀프 방역 모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태원 등의 2차 파고가 왔을 때 한국은 제대로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혼수를 두고 중국 네티즌은 한국 입국자를 막으라고 글을 올립니다. 조용히 있던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러시아 백신을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한국과 코로나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더욱 한국에 경계감을 심어놨으며 일본은 특히 한국의 확진자가 중간중간 늘어날 때마다 K방역 자랑하더니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 하면서 한국을 시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코로나로 한국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모함하며 질투하면서 더 멀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들은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내주면 교민을 실어 보내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더욱 한국과 가까워진 나라가 있었지만 주변국들은 한국을 더욱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없다. 각국은 지금 경제와 질병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상대가 되며 한국은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과 힘을 합쳐서 도와줄 국가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도 한국의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제3의 세력이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라 하나하나가 규모가 작더라도 유럽연합 등 뒤에 숨으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이 있고 북미는 북미 연합이 있어서 각자 속해서 나름의 연대를 가지고 뭉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 아세안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 힘을 쓸 수 없는 국가들이고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협을 일삼고 억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군도 주둔해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만 물론 미국이 있어서 안보에 도움이 되며 미국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이 한미사이를 항상 갈라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할 때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동참을 권했으나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귀를 의심했을 텐데요. 분명히 아베 내각은 미국에 중국과의 태평양 패권 싸움에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설득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5G 화웨이 배제 방안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참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을 뺀 것입니다. 일본 측은 현재 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하기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많은 일들을 진행 중인데 일본이 이렇게 자꾸 반중 노선에서 중립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은 앞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고 경제가 악화되는데 중국까지 멀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 큰 경제적인 해가 오기 때문이라서 결국에는 반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계획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친중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미국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친중을 하려고 준비 중이면서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총장이 되거나 G7 등에 진출하려고 하자 이를 시샘하여 미국 눈밖에 나도록 억울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매일매일 한국을 시샘하고 있는데 특히 BTS에 관한 이슈를 잠재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나타내는 황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 총편집인들은 미국인들은 BTS의 수상소감에 대해 유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많은 중국인은 그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거나 논평한 중국 주류 언론사는 극소수였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편집인의 한국 언론 비판은 안타깝게도 적반하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BTS의 수상소감 비판 보도를 한 극소수의 주류 매체 중에는 환구시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환구시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보도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중 간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당시에도 자극적인 보도로 중국 누리꾼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한국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은 한국을 억울하게 적반하장으로 몰아가는 일본과 똑 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주변국들과 제대로 된 연합을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은 더욱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한국 네티즌들 속을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들에게 한반도에 왜 대규모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수차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미연합훈련이 모의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워게임은 작년 8월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얼간이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저서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몹시 괴롭혔던 이슈 중 하나는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내야 할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셀 수 없이 많은 논의 후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국들이 기지 비용의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액수라고 판단하는 만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궁극적인 위협이 한국의 경우 진짜일 것을 두려워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다. 미군 주둔국의 비용 분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든 낮든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간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은 국정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과 슈퍼메파 참모 간의 갈등을 다룬 책이라고만 치부하기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함의의 무게가 무겁다. 한국의 동의 없이도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고 이란을 상대로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거리낌 없이 주장해온 전직 백악관 안보사령탑의 시각이란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연계시키려 했다면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주한 미군 철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들 부처의 대폭 인상 반대는 위험만 높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논의에도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하며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주는 것이지 집단 방위나 상호 안전 보장과 같은 것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확고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 한국이 역대 최대로 내놓은 13%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카운터파트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는 볼턴이 설명에 부합한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동맹국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요구하며 막대한 안보비용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비용 문제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동미군 감축 방침 발표는 주한 미군 철군이나 규모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게 한다. 미 대선이 4개월여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5년 뒤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예측조차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처음으로 찾아가 헌화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백악관 인근인 이곳을 방문해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행군하는 모습의 동상들 앞에 화환을 바치고 묵념했다. 이 행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 부부와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사에게 한반도 정세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 대사가 행사 뒤 전했다. 이 대사는 기자들에게 제가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메시지도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그런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나 정전 50주년, 정전 60주년 등 주요 계기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거나 연설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울 성남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부부가 함께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전념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화상으로 연 한미 전략 포럼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시키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테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